한 주간 블록체인 세상을 움직이게 만든 이슈를 체크해보는 블록체인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비브릭의 권용진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키워드,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잔칫날 재뿌리기. 암호화폐 주류 금융시장으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첫날 주가가 31% 폭등을 했고요. 이 상장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한때 신고가가 정말 최고 높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잔칫날 재뿌리기라도 한 걸까요? 이 파월과 노보그라츠의 발언에 조정까지 왔습니다. 자, 먼저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의 제도권 금융 안착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기대감 때문에 각종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치솟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IPO였던 넷스케이프의 IPO를 다시 보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네. 이게 95년 8월에 넷스케이프가 상장을 하면서 인터넷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암호화폐계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 블록체인 댓글에 참 이런 댓글이 많아요. 아, 제발 트윗 하나만 써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 참 많거든요. 자, 그런데 노보그라츠와 또 제롬 파월의 말 때문에 또는 이렇게 트윗 때문에 전체 가상 자산이 휘청거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문제의 발언입니다. 가상화폐가 투기 수단이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ryptocurrencies are primarily a speculative asset. It's more a speculative asset that's essentially a substitute for gold rather than the dollar. 결국에 가상화폐는 투기 자산이고 이게 화폐가 아니고 이제 금과 같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다. 아무도 결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이 짧은 시간에 꽤나 하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 암호화폐의 가산 가치를 부정한 발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 발언 자체가 비트코인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비트코인 자체가 특별한 자산이라기보다 미국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 같은 거를 인해서 수혜를 받은 자산의 일종이라고 보아라.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고 마치 예전에 금이 특별하게 점점점 가치를 가진 것처럼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보아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가상화폐에 파월 의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국제결제은행 BIS 원격 패널 토론회에서도 가상화폐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달러보다는 금 대체제적인 투기적인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투자자들이 그때 가슴을 철렁했었습니다. 네, 파월은 그렇다 치고 그동안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온 갤럭시 디지털 캐피탈의 수장인 마이클 노보그라츠도 이렇게 비판적인 예측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렇죠? 네, 노보그라츠는 평소에는 굉장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많이 긍정적이었었잖아요.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상장 자체가 과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급등해왔던 도지코인이나 리플 등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It is a meme coin. It doesn't really have a purpose. XRP price rise does not make sense. 결국에 도지코인이나 리플 같은 것들이 말이 안 된다. 이 정도로 상승하는 건.
결국에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노보그라츠는 워낙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는 있었습니다. 네. 자, 결국 제롬 파월과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예측이 좀 맞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주말에 상당히 정말 출렁거렸습니다. 나스닥 상장 상승분을 좀 반납했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했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가시적인 이유는 터키 중앙은행이 상품과 서비스에 비트코인 및 다른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금지를 하면서 타격을 네. 받았고요. 그 외에 코인베이스 주요 인사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상장 이후에 대거 팔았다는 뉴스와 또 재무부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자금 세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루머가 트위터상에서 돌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루머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루머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녹화 중인 이 시간 현재 4월 19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변화무쌍한 코인 세상을 저희 블록체인 위드 어스에서 좀 더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 SEC 위원장 인준안 확정과 리플입니다. 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임 위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상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결정이 리플 소송 영향에 긍정적일까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업계가 이제 신임 SEC 위원장에 굉장히 많은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주목하는 뉴스 중 하나는 결국 12월에 SEC가 리플에게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이유로 소송을 한 부분입니다. 이 2018년에 MIT에서 신임 위원장이었던 겐슬러가 강의를 했을 때는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다라고 해서 아마 비슷한 기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또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노보그라츠처럼 친암호화폐 인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또 긍정적인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플 재판의 향후 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뉴욕의 남부지방법원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14일까지 이제 현재 갈링하우스가 제출한 소송 기각 요청서에 대한 추가 반박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였고요. 이제 실제 신문은 다다음 달 6월 4일에 SEC를 상대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지코인 암호화폐 시총 6위 진입. 네, 17일 도지코인 거래액이 코스피 하루 거래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투자가 늘었습니다. 도지코인 등 몇몇 알트코인으로 비정상적인 자금 쏠림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인 롤러코스터 이 올라탄 투자자들은 괜찮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으로도 유명해서 어떻게 보면 개그, 뭐 장난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눕독이나 진 시몬스 같은 유명 인사들이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달에 매우 빠르게 갈 것이라는 맞아요. 트윗을 남기면서 도지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팬덤 효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지코인은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코인은 좀 아니죠. 네, 도지코인은 뭐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2013년에 개발자였던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시바견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짤방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시초입니다. 이렇게 재미로 만들어진 도지코인이 밈에 의한 코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개발 진전 상황이나 뭐 파트너십 상황 등등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그럼 말 그대로 이 트윗 하나에 변화무쌍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인기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코인베이스 상장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호재 때문에 도지코인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결국에는 블록체인 코인 쪽의 일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앞서 말한 트위터들이 더 강하게 효과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 초 게임스탑 사태를 주도했었던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 가장 활성화된 커뮤니티 순위에 이 도지 관련 커뮤니티는 BTC 커뮤니티에 이어서 세 번째를 기록한 것만 봐도 이 도지코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지가 스포츠 분야로도 활동을 지금 넓히고 있다고요? 네, 도지코인이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용처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미국 프로야구 구단 중 하나인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반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는데 기념품 상품점에서 사실 이제 미국 프로야구의 기념품 상점은 굉장히 매출도 크고 그렇죠. 중요한 곳입니다. 예, 근데 이곳에서 도지코인을 받아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도지코인의 사용량이 550%가 증가했다고 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또 도지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킨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분석보다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셀럽의 말 한마디나 트윗 하나에 움직여지는 코인 가격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지코인은 현재 인기와 뭐 셀럽들의 트위터 그리고 뭐 뉴스들에 의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투자 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투자 법칙 중에 네.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 이 말은 결국 위험은 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당신이 무엇을 하지 모르면 그게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도지코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블록체인 위드 어스와 함께 정확한 정보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투자라도 잘 알아보고 판단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블록체인 위드 키워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